여러분, 이 아파트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낡은 경비복을 입은 72살 노인이 있습니다. 비가 새는 지하 주차장을 걸어다니며 택배를 나르고 입주민에게 반말을 들어도 그저 고개를 숙이는 남자. 사람들은 그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냥 경비 아저씨였을 뿐. 그러나 그 노인의 손 안에는 이 아파트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비리가 터지던 날 회의실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온 이 노인을 보고 수십 년을 잘 나가던 한 남자의 얼굴이 공포로 굳어버렸습니다. 왜냐고요? 대체 이 경비 아저씨의 정체와 뒤에 나올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희 채널은 세상에 조용히 존재하지만 누구보다 단단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는 하루가 멀다 하고 멈췄고 비가 오면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벽면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복도에는 언제 설치됐는지 모를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곳. 그러나 사람들은 여기서도 꿈을 꿨습니다. 재건축만 되면 이 낡은 집이 번듯한 새 아파트가 될 거라고 꿈을 꿨습니다. 그 아파트 경비실에는 늘 한결같은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강수, 나이는 72. 키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경비복은 세탁을 많이 해서 색이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자세만큼은 언제나 반듯했습니다. 입주민들은 그를 그냥 경비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택배 좀 빨리 올려줘요. 기다리게 하지 말고. 주차 딱지 좀 대줘요. 내가 여기 10년 살았는데 그것도 못 대줘요? 야, 거기 경비. 엘리베이터 또 고장났잖아. 왜 관리를 이렇게 해? 어떤 이는 반말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명령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를 유심히 지켜본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3층에 사는 70살 홍순래 할머니였습니다. 저 경비 양반, 뭔가 이상해. 할머니는 아들에게 말했지만 아들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엄마 그냥 경비지 뭐가 이상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알아챘습니다. 그 노인의 손이 유난히 단정하고 서류를 정리하는 방식이 너무 체계적이라는 것과 민원 일지를 쓰는 필체가 이상하리만치 반듯하고 논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전화를 받을 때 말투가 다른 경비원들과 달랐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고 상황을 정리하는 방식이 꼭 변호사 같았습니다. 물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정말로 변호사였다는 것을. 그것도 한때 국내 1위 로펌에서 전설이라 불리던 대표 변호사였다는 것을. 최강수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20회 넘게 법정에서 싸워온 그는 어느 날 법복을 벗었습니다. 아들의 사업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빚만 남긴 채 연락이 끊겼고 며느리는 아이 하나를 맡긴 채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5살 먹은 손주 하나 최재희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주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나중에 변호사 될래. 강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왜? 나쁜 사람 혼내줄 수 있잖아. 할아버지처럼. 그는 그날 밤 조용히 사직서를 썼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화려했던 명함도 넥타이도 검은 양복도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퇴직금으로 빚을 청산한 후 오직 손주를 부양하기 위해 그는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경비원입니다.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는 매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언제나 살아 있었습니다. 그 무렵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 낡은 32평 아파트가 최신 48평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 시세가 2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주문처럼 퍼졌습니다. 이 흐름을 이끈 사람이 있었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장 박재훈입니다. 그는 늘 고급 양복에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나타났습니다. 말도 잘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아파트가 드디어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혹했습니다. 당연하죠. 낡은 아파트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동의율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며칠 사이에 서명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경비실의 강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단지 안에서 돌아다니다 우연히 공고문을 주워 읽었습니다. 재건축 조합 동의서 요건, 지분율 계산식, 동의율 기준. 문서를 읽는 순간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걸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공시 지분율 수치가 실제와 어긋나 있었습니다. 조합 동의율 서류에는 여러 세대의 서명이 있었지만 필체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말입니다. 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비실로 돌아와 조용히 복사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주민공지문, 동의서 사본, 조합 공고문. 하나씩 그의 서랍 안에 서류가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늦은 밤, 지하주차장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수는 순찰을 돌다 그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명 아직 안 한 집들 압박 좀 넣어. 특히 노인들. 왜요? 노인들은 겁주면 금방 도장 찍거든. 법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하면 바로 넘어와. 강수는 그림자 속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 들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며칠 뒤 사건이 터졌습니다. 재건축 동의서 서명을 거부하고 있던 804호 할머니의 집 앞에 하룻밤 사이 빨간 스프레이 낙서가 생겼습니다. 굵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재건축 반대하면 손해배상 책임. 그 문구는 협박이었습니다. 입주민 단체 카카오톡방은 금세 달아올랐습니다. 이기적으로 혼자 반대하면 다 같이 손해잖아요. 저런 분들 때문에 우리 집값이 안 오르는 거예요. 정말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네. 804호 할머니 이름은 오갑순, 78. 평생 이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재건축을 반대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집 말고는 갈 곳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음 날 아침 울면서 경비실로 내려왔습니다. 최 씨,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서명하기 싫다는 게 그렇게 큰 죄야? 강수는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잘못하신 거 없습니다. 잘못은 협박한 사람이 한 겁니다. 그는 곧장 경비실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CCTV 녹화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주차장 카메라, 복도 카메라, 엘리베이터 카메라, 804호 복도로 향하는 영상 속에 스프레이 캔을 든 인물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장 박재훈 측 인물이었습니다. 강수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소집된 입주민 회의에 나갔습니다. 경비복을 입은 채로 회의실은 가득 찼습니다. 박재훈 회장이 정장 차림으로 앞에 서서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근거 없는 음해가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재건축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한 명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경비복을 입은 노인. 강수는 맨 앞까지 걸어와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근거 있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연결하자 회의실 벽면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스프레이를 든 손, 804호 복도, 타임스탬프, 회의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재훈이 비웃었습니다. 경비가 법을 알아? 영상 하나 갖고 뭘 어쩌겠다는 거야? 당신, 지금 뭔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온 거야? 강수는 그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협박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위반, 그리고 이 서류들에 담긴 허위 동의율 조작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의율 계산서를 프린트한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수치는 실제 지분율과 다릅니다. 고의적으로 왜곡된 겁니다. 이 정도면 전체 재건축 동의 절차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박재훈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야?
강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오래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남은 빛바랜 종이 한 장. 그 명함을 받아든 박재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전 법무법인 태성 대표 변호사 최강수.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수십 명이 한꺼번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강수는 경비복상의 단추를 맨 위까지 잠근 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이 아파트 단지의 경비직을 사임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입주민 38분을 대리해 내일 오전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대상은 입주자 대표 박재훈 씨 그리고 조합 측 관계자 전원입니다. 박재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박수는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강수가 회의실을 나설 때 804호 오갑순 할머니가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최 씨 고마워요.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겁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재건축 조합장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됐고 박재훈 회장은 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건축 전체 절차는 무효 판정을 받고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한동안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리고 입주민들은 하나둘씩 이미 비워진 경비실 앞에 줄을 섰습니다. 몰라봐서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희 너무 함부로 대했죠. 다시 오셔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로. 하지만 강수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오래된 빌라 2층 손주와 둘이 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손주 제이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나 오늘 학교에서 장학금 받았어. 강수는 멈칫했습니다. 뭐? 왜? 내가 꿈이 변호사라고 발표했거든?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한테 추천해줬어. 꿈이 뚜렷한 학생한테 주는 장학금이래? 제이는 봉투를 두 손으로 들고 할아버지 앞에 내밀었습니다. 강수는 그 봉투를 받아들다가 말이 막혔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잘했다, 제이야. 할아버지는 왜 울어? 안 울어. 눈에서 물 나오는데? 강수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할아버지가 내 조력인이 되마. 내가 변호사 될 때까지 할아버지가 다 가르쳐 줄게. 제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도 변호사야? 응. 예전에. 그럼 짱이다. 그날 밤 강수는 손주가 잠든 뒤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접혀있던 검은 양복을 꺼냈습니다. 빛이 바랬지만 형태는 그대로였습니다. 그 옆에 놓인 법전을 펼쳤습니다.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도시정비법. 손가락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는 조용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처음 법 공부를 시작하던 22살의 그처럼. 누군가는 최강수를 경비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보며 웃었고 누군가는 그에게 반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작게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조용하게, 가장 정확하게. 그가 선택한 것은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손주의 꿈. 진짜 강한 사람은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진짜 신부는 필요할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런 이야기들 저희 채널에서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조용히 존재하지만 누구보다 깊이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